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황당입니다. 저는 최희은을 만나면서 성장했던 과정들과 그런 경험들을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사장님들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꿈이라면 잠잘 때 꾸는 꿈? 아니면 상상하는 꿈. 그냥 꿈이라는 단어를 알긴 알지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최희은을 만나서 꿈이란 게 생겼고 지금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것, 하지만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뭐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나라는 것도 조차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쉬지 않았고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살아갔던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노동으로 내 청춘을 다 보낼 정도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을 열심히 찾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꿈은 부자였어요. 막연한 부자. 옆에 아랑스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어렸을 때 사진인데 이 보시면 이 사진이 굉장히 슬픈 사진이에요. 가슴 아픈 사진인데 해맑게 웃고 있죠. 이때 저희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로 이제 생활하셨고 언니랑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서울에서 살고 저는 시골에 맡겨져 있었어요. 큰엄마 댁에. 그래서 한 달 만인가 두 달 만인가 저를 보러 엄마하고 아랑수 폰사님 언니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거기 서봐라 했을 때 이렇게 옆에서 나란히 서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엄마도 오고 언니도 보고. 근데 딱 보면요 아랑수 폰사님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추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두꺼운 패딩 같은 거를 입고 얼굴이 뿔이 다 텄어요. 그냥 시골에서 살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예쁘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부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되는 거는 다 쫓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물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는 23살 때부터 유흥주점을 했습니다.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거제도에서 유흥주점과 고깃집 그리고 직업소 직업소개소를 3가지를 같이 운영하면서 나름 크게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돈이 잘 벌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제가 돈을 꽤 벌었습니다. 꽤 벌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돈 계획 없이 흥청망청 그냥 계획 없이 살았어요. 마냥 많이 벌 줄 알고 사람들하고 항상 술만 마시면서 제 낙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사람들하고 앉아서 같이 수다 떨면서 술 마시는 게 나의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고 술만 마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렸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술도 잘 마시고 말술이라고 하죠. 웬만한 남자 못지않게 술도 많이 마시고 술도 세고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정도로 그때까지 술을 마셨던 사람이다 보니까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냥 잘 벌 줄 알았던 제가 거제도는 조선소 경기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어느 순간 조선소 경기가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장사들이 모두 하락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빚도 많이 지게 됐고, 그러면서 막막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랑 스폰서님께서 그냥 다 버리고 강주로 와라 해서 진짜 저희 남편하고 애들하고 몸만 그냥 차에 싣고 광주로 온 것 같아요. 아무 연고지도 없는 낯선 땅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두렵기도 하지만 거제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랑 스폰서님하고 저하고 치킨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치킨을 튀고 있는데 내 몸에는 기름 냄새가 쩔어 있었고 팔에는 화상 자국. 열심히 내가 노동을 해도 치킨 닭값 빼고 음료수 값 빼고 무값 빼고 뭐 배달비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언니하고 아랑 스폰서님하고 저하고 반반으로 해가지고 한 170만 원 벌어갔나? 못 벌어갈 때는 110만 원, 90만 원씩 가져갈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자영업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면요 몸이 힘들고요. 안 되면요 돈이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뭘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도 그 당시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고요.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불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도전할 용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연하게 저희 친언니 따라 대구에 이수희 스폰서님 에메랄드 승급식 할 때 아랑 스폰서님께서 밥 먹으러 가자 했어요. 저한테 그냥 호텔 밥 먹고 놀러 갔다 오자 해가지고 저는 진짜 밥 먹으러 갔습니다. 호텔밥. 왜냐면 그 당시 때 제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호텔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수희 스폰서님께서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도 멋진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꿈이 이 당시 때 처음으로 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언니의 권유로 좋은 분들과 재이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묵묵하게 강주지사를 지켜주시고 우리 스마일 그룹장님이신 함지윤 그룹장님,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잘생기셨죠. 엄청 꽃미남인데 제가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 사진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처럼 너무 잘 나오신 우리 함영서 스폰서님 그리고 저희 정신적인 지주, 저의 멘토이신 이수희 스폰서님, 그리고 항상 시작했을 때부터 희노애락을 함께한 우리 조선영 스폰서님, 그리고 제가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제 스폰서님, 아랑 스폰서님, 저희 친언니죠. 제일 많이 힘들게 했던 아랑 스폰서님인데 이렇게 좋은 분들과 재이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재이연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 할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척추가 다 내려앉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핀을 8개를 고정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6개월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하루에 수당이 4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항상 노동으로 내가 가게 문을 오픈을 해야지 돈을 버는데 어떻게 병원에 갇혀 있는데 돈이 나오는 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병원에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이때 워린 버핏이 했던 말이 저는 문득 떠올랐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노동으로 계속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저는 이때 병원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쇼더 플랜 책을 읽고, 그리고 저의 마인드,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등등 모든 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때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제가 부정적이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선입견과 편견이 걷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도 처음이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돈 잃고 빚지고 사람 잃는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쁜 거야. 그리고 안 좋은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책 속에서는 성공자들이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위에 사람 잃고 빚지고 돈 잃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성공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의 말, 그리고 성공으로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스폰서님들의 말을 믿기로 시작했고 이때부터 저는 긍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성 소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도 알게 되었던 게 이 병원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핀을 8개를 고정하는 순간 장애 등급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울한 게 아니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는데 저는 앞이 보이는 촛불 같은 비춰질 수 있는 뭔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시 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최희연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들고 스마일 하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책을 이수희 스폰서님이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읽고 신념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많이 변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소수만 부자로 사는가? 저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고 가슴도 찡하면서 내가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열심히만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내가 왜 부자는 될 수 없었지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해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딱 5만 개의 직업이 분류가 되는데 4등분으로 분류가 된대요. 봉급생활자, 그리고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가, 투자가가 있는데 이 왼쪽 분면에서 오른쪽 분면으로 교육과 수단을 통해서 넘어가라고 나와 있더라고 이 책에. 왜냐하면 왼쪽 분면은 내가 노동을 해야지 수입이 발생되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입에 한계가 있고 자유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오른쪽 분면에는 투자가, 사업가인데 여기에는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주기 때문에 교육과 수단을 통해서 오른쪽 방면으로 넘어가라고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부자가 될 수 없고 끊임없이 한 달 한 달 먹고 살면서 허덕이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다 노동 수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저한테 권리소득, 연금성 소득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 식당 하거나 장사하는 사람, 직장인들, 다 농사 짓거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노동 수입만 해야지 정직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성 소득이나 권리소득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그런 일하지 않고 돈이 창출되는 거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권리 수입으로 내가 물 호수만 탁 틀어도 돈이 이렇게 콸콸콸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이게 바로 시간적 자유, 금전적인 자유를 갖다 준다라는 걸 제가 이 체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밖에 나가 보시면 일할 곳도 없고요. 거의 가게는 문 닫혀 있고 폐업되어 있거나 빈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퇴직이라는 불안함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들이나 딸 또래들 보더라도 거의 일자리가 없어서 일용직 그냥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등등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만 가고 있거든요. 더 한 거는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할 곳이 더 없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무인결제 그리고 셀프 뭐든지 다 이렇게 기계화로 다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이 변하는 거, 이 변하는 거를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의 직업이 바로 무점포. 왜냐하면 점포가 있으면 월세를 계속 내야 되고 가게가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면은 불안해 하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점포가 제일 최고의 또 직업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돈이 들지 않아야 되겠죠. 돈이 든다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는 무자본 그리고 무재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슬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직업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무점포나 무자본, 무재고가 이렇게 있는 요런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생소했는데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내가 중간에서 연결하는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내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소비자들이랑 생산자와 연결하는 거죠. 쿠팡처럼 그리고 카카오톡처럼 카카오톡도 택시기사랑 카카오뱅크 은행을 갖고 있지 않고 대리기사를 갖고 있지 않고 은행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중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하고 거기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다. 근데 저희 최이윤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거를 쓰고 먹고 바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정 광고를 통해서 회사랑 소비자랑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비가 계속 소비만 하면서 끝나실 겁니까? 이제는 돈으로 돌려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현명한 소비, 똑똑한 소비자,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바로 프로휴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고 가장 영리한 종도 아니다. 단지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한 종이다. 변화는 즉 생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변화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라는 게 있고 이제 유통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가 변화를 하고 하셔야지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했을 때 다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는 인맥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거제도에서 광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인맥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계속 할까 말까 망설였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맥 필요 없고요. 말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냐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성공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스폰서님들을 보시면 진짜 배우려고 하시고 항상 작은 거에 감사하시고 항상 파트너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시고 배려하시고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 스폰서님들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성공이라는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도 보고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셀프 리더라는 말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은 알고 있어요. 셀프 리더. 셀프 리더가 뭘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셀프 리더란 말이 언제 들어왔냐면 저는 셀프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리더 같지도 않았고 리더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셀프 리더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적이 언제냐면 저희 친언니 아랑 스폰서님이 암 판정 받았을 때예요. 왜냐면 아랑 스폰서님이 저희 친언니다 보니까 저의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언니가 후속 조치도 해줬고요. 미팅도 해주셨고, 그리고 회원가입도 해줬고, 모든 걸 언니가 아랑 스폰서님이 다 해주셨다 보니까 저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랑 스폰서님이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들어갈 때쯤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경험을 처음부터 하고 그런 과정을 밟았더라면 막막하지 않았을 건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너무 힘들 때 이수희 스폰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수희 스폰서님이 셀프 리더가 되십시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 머리에 뭔가 하나가 탁 맞은 것처럼 셀프 리더? 셀프 리더가 뭐냐? 과연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몸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 우리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고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갖기 위해서 신뢰 쌓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친언니 아랑 스폰서님이 이 루비 때 사진이거든요. 이 루비 때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때. 그리고 루비 달성하고 나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에메랄드과 다이아몬드를 승급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랑 스폰서님이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머리가 가발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좀 어색하기도 한데 왜냐하면 항암을 하다 보면 머리가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이제 지사에 오시기 부끄럽다고 가발을 쓰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축하식을 했던 사진인데 이때 지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파트너로서 스폰서님을 지키기 위한 마음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은 파트너를 지키기 위한 마음. 그 마음이 팀워크를 맞춰서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랑 스폰서님께서 루비에서 병원에서 다이아몬드까지 승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 스폰서님들 대단하시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존경한다라는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들. 저는 PSTC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닫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승급시기 때에도 얘기했지만 돌멩이처럼 울퉁불퉁했던 사람이었고 이 교육을 통해서 보석처럼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성장하고 변화된 나의 모습
그리고 점점 당당해지고 내적 외적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게 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멋진 엄마, 인정받는 부모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꿈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이은을 통해서 성장이란 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도 생겼어요. 저는 최이은에서 로얄 크라운까지 달성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가보고 싶은 여행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도 주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기회도 주고 나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도 되고 싶고요.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서 정말 내가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저의 최종 꿈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막둥이 행복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소리만 질렀던 엄마였거든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등짝 스매싱, 손부터 올라가고 성격이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이 최이은을 만나서 우리 애들에게 꿈을 찾는 방법,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도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해주는 멋진 엄마,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 애가 뭔가 도전을 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다고 했을 때 나의 형편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애들도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모가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해주는 멋진 엄마가 될 겁니다. 저는 가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친이모 김가령 리더님 그리고 황아랑 스폰서님 저희 친언니 저 이렇게 가족 사업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현실에서 만족하고 내 자신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의 꿈을 쫓는 사람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끝으로 이 말을 한번 넣어봤어요. 가치 있는 삶. 가치란 저는 처음에는 가치라는 말을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 가치를 생각하면서 문구를 찾다 보니까 좋은 글귀가 있어서 넣어봤거든요. 한자에서 인간은 사람과 인간이 의지한다는 의미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인연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부터 친구와 동료, 이웃과 같은 거미줄처럼 수많은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다. 공중에 던져진 포물선은 결국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산다. 함께 나누는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글입니다. 저는 저희 최이은 사업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치 있는 삶이.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정말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최이은을 만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끊임없이 도전이라는 걸 하고 꿈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듣고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 분명히 할까 말까,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버티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서는 내딛는 사람만이 그 성취와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먼저 성공자로 가신 우리 함지윤 로얄 크라운님, 그 다음에 이수희 스폰서님, 함영수 스폰서님 모두 그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저도 그 꿈을 믿고 한 발짝씩 다가가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성공을 위해서 멋진 도전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